자, 그럼 2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43년 청평댐 완공으로 북한강 상류에 생긴 총 면적 6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0만 평 규모의 육지섬으로 마치 자라가 섬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 자라섬으로 불리기 시작했대요. 가평은 그냥 잣이었죠. 네. 그 재즈 전에는 자라섬만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가 있어요. 자라섬, 자라 바이브가 있어요. 뭔가 섬 같지 않기도 하면서 뭔가 좀 장벽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들어가면 또 좀 섬같이 고립된 느낌이 있고, 자연도 있고 막 약간 노을질 때도 되게 멋있고 그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연주할 맛 나고 그런 느낌. 가평에는 그 가평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었어요. 당시에 황용선 부군수님께서 야, 이 재즈라는 게 있다는데 이런 거 어떠냐? 그래서 재즈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같이 근무하던 이문교 주사가 있는데 우연하게 인재진 대표의 재즈 강의를 들었어요. 대표님이 자기 꿈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재즈 축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이거 재즈 페스티벌 어때? 하고 그냥 툭 던지신걸? 하필이면 그때 가평문화 담당 공무원분이 몇 달 전에 재즈 공연 기획자의 강의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필연을 넘어선 운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평군에서 재즈라,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좀 생소하고 의아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도 저는 그 재즈에 대한 그 장르에서 잘 몰라요. 내가 모르는데 가평 주민들이 알까? 사실 모릅니다. 이거 해봐야 사람 100명도 안 온다 했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가평이 무슨 재즈냐. 재즈는 이렇게 골프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우리 같은 서민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재즈를 선택하게 됐냐면 재즈 동호회가 그 당시에 매니아들이 약 30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30만 명 중에 10분의 1만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갖고 그렇게 재즈 페스티벌을 열기로 결정은 했는데 부지 선정부터 난관이었다고 합니다. 가평에 이제 공설 운동장이라고 있거든요. 글로 모셔갔더니 여기 안 된다. 이거 너무 이게 재즈는 안 어울린다. 그러면 그 양수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안 된다. 여기는 장소가 좁아서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곳이 이제 강가에 있는 버려진 땅, 그것이 자라섬이었던 것이죠. 기가 막히다. 장소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만한 데가 없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 땅인데 그때만 해도 자라섬은 그냥 농경지였었어요. 농경지. 뭐 거기에 땅콩 재배하고 뭐 이런 농경지였는데 거기서라도 하고 싶으니까 거기 그거 안 하면 여기 할 데 없어서 안 한다고 하게 생겼는데 난 그 페스티벌이 너무 하고 싶었고 다른 장소들 많이 보여줬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적정한 곳이 없었고 우리 이문규 수사랑 얘기했습니다. 우리 진짜 뭔가 하나 해놓고 나가자. 제 모든 걸 걸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가 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의 그때 9월 말인가 10월까지 거가 자라섬에서 살다시피 했죠. 노선 같은 거, 길, 꽃심도 정원도 만들어야 되고 더울 때도 했죠. 그냥 새까맣게 탔죠 얼굴이. 도대체 저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처럼 마음이 막 들끓는 사람들이 20년 전에 가평에 다 모인 거잖아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재즈 페스티벌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겠어요? 자, 드디어 2004년 9월 10일 제1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첫날 천국이었어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후서부터 차가 밀려드는데 띄엄띄엄 들어오는 게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씩 들어오는 거야. 우리 진짜 완전 대박 났네. 우리나라의 페스티벌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사실 그때 당시에 페스티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는데 둘째 날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오니까 옆에 이제 주변에서
언니 장사도 안 되는데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저기 자라섬에 우산 팔러 가자고. 거기가 여기보다 더 매상이 오를 것 같다고. 이상하게 재즈만 하면 비가 와요. 이상하게 매년. 그냥 온 게 아니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녁 한 8시쯤 돼가지고 전면 취소가 내려진 거예요. 전기 스파크가 한 2번 나가지고 스타프가 이제 전기를 먹은 거죠. 무대도 가라앉아. 방송 장비도 가라앉아. 그래갖고 결국은 행사를 못한다. 취소한다고. 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다 인터넷에다가 그냥 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많죠. 카페에 대한 절대 오줌도 안 된다. 뭐 쳐다도 안 본다. 뭐 2번 다시 안 온다. 막 이랬었는데 여름 내내 고생 해갖고 했는데 그게 취소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눈물 같이 흘렸어요. 그런데 어떤 반전이 있었길래 그 비난을 받고도 2회, 3회, 4회, 20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취소된 그 다음날 행사를 또 했는데 그날도 전날처럼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한 공연이 끝나고 났는데 관객들이 몽땅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 일어나서 가는 건가? 근데 그날에 생생한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돗자리랑 우비를 다 털어서 다시 입고 다시 앉는 거예요. 혼자 주저앉아서 울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출연했던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공연을 했는지. 그때 이제 막 서로 기차놀이도 하고 비가 오는데 거의 뭐 진흙탕에서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마지막에. 와, 지금 빗속에서 기차놀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오히려 좋아. 비 와서 오히려 분위기 좋아. 다 젖어. 이게 재즈야. 이러면서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다 멋있다. 다 멋있어. 그렇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성장,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겁니다. 그동안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58개국 약 1,300팀의 재즈 뮤지션이 참가했고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오늘에 이르게 한 특별한 한 끗, 뭘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요즘 재즈 페스티벌에 재즈 뮤지션은 안 나오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자라섬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 좀 좋으신 분들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조슈아 레드맨이 왔었을 때 가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마세오 파커 선생님 오셨을 때도 보러 갔었고. 근데 그때 제 입장에서는 그랬죠.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지 듀크나 스테인리 클락 그리고 뭐 메이시오 파커 이런 사람들은 전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을 화면에서만 봤어요. 과거에는. 웨더 리포트라고 그 조 자이너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라섬에 와서 공연을 하더라고. 깜짝 놀라갖고 이거 봐야 되는데 그 사람 하는 날이 내 공연이야 서울에서. 그 공연 취소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클럽도 아니고. 이뿐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베이시스트라 불리는 리차드 보나, 현대 재즈 피아노의 거장 요하임 쿤. 시쳇말로 라인업이 미쳤네요. 그러니까 음악 좀 안다, 나 재즈 좀 한다라는 사람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어떻든 간에 그냥 자라섬으로 간다. 고투 자라섬! 이렇게 입소문을 타게 되는 거죠. 실은 못 봤던 연주자가 해외 연주자만 있는 거 아니고 국내 연주자들도 못 봤던 아티스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재즈 연주자들의 수준도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에게는 무대를 준 것이고 재즈 팬들에게는 그 연주자들과의 만남을 준. 그게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한 일이죠. 재즈 씬을 놓고 보면 한국의 재즈는 굉장히 작아요. 아티스트들이나 혹은 재즈 관련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연주 활동을 하거나 자기들의 삶을 영속할 수 있게 해주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자라섬이 꽤 선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즈 시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재즈 아티스트들이 설 무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대를, 관객들에게는 훌륭한 아티스트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온 겁니다.
무엇보다 자라섬 이후에 정말 많은 재즈 페스티벌이 생겨났잖아요. 여기도 재즈 페스티벌, 저기도 재즈 페스티벌. 그러니까 자라섬이 물꼬를 터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근간으로 해서 젊은 뮤지션들이 좀 활동해 볼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콩쿨도 만들고 크리에이티브 캠프 같은 것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오! 가쁜 멜로망스예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자라섬 재즈 콩쿠르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다음에 또 무대에도 서게 되었고요. 세상에! 아니 멜로망스 동환 씨가 자라섬 키즈였네요. 잘 컸네. 잘 컸어요. 대한민국에서 클래식 콩쿠르들은 많이 있는데 재즈 콩쿠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한 큰 콩쿠르이 3-4개 정도 있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알릴 수 있는 콩쿠르이 자라섬 재즈 콩쿠르입니다. 너무나 잘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또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분들의 재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작은 음악 축제에 머물지 않고 재즈 시장의 발전, 유망한 아티스트 발굴까지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아시아 재즈 페스티벌 가운데 최초로 유럽 재즈 연합 EJN 회원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자라섬의 인기는 진짜 대단하고 어느 나라 뮤지션과 이야기를 해도 아직 연주를 못 해본 뮤지션들은 한 번쯤 이제 재패해보고 싶은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해외 뮤지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혹시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뭐 어떤 뮤지션이 필요하면 뭐 나 그때 시간 돼라거나 우리 자라섬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들으니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